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엄청 오를 주식이나 로또를 사실까요? 아니면은 절망적인 미래를 보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게 될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에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더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국의 미래를 마련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예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고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라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서울시 교육청의 문용린 교육감 연결해서 바람잘 날 없는 교육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도 짚어봅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감사원이 예비조사를 통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yes or no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 필요한가요?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 필요한가요? 입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책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이죠. YTN 라디오.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이례적으로 감사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자료 수집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게 곧 감사를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원은 오늘요, 국방부와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 조사는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요. 지난 10월에 진보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 여부 그리고 7천억 원이 넘는 미집행금의 발생 적정성 그리고 이 미집행금의 이자 수익 3천억 원과 관련해서 소득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도요 수차례 이렇게 감사 청구가 들어왔지만 실제 감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제스처에 머물지 않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 타결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요 민주당 등 야권은요 굴욕적인 퍼주기라면서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종의 민원 접수하듯이 받았으니까 네네. 일단 그 절차를 이행한다 이렇게 현 상황에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감사 청구가 들어왔지만 네. 자료 수집만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한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유영재 팀장 연결해서 감사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으로 가보죠.
이석채 전 KT 회장이 법원에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 측으로부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그리고 무단 불출석 사유 등을 듣고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석채 전 회장은요, 어제 예정됐던 영장실질 심사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검찰은 구인 영장으로 강제 구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까지 잠적했던 이 전 회장 측은요, 변호인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참석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네, 다음은 삼성그룹 관련 소식 짚어보죠.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채용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삼성그룹은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에게 인재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중 수시로 지원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이인용 사장은요,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입사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개편안이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5년이었죠. 당시 폐지한 서류 전형을 다시 도입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미 사교육 시장으로까지 변질된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춘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삼성은요. 지방대 35% 그리고 저소득층 5%의 체중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방대 35%, 저소득층에 대한 5%의 채용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 네네. 삼성고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워낙 일자리도 어렵고 좋은 직장이니까요. 네네. 근데 총장에게 이렇게 인재 추천권을 부여하면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시판 등을 보면은 한마디로 스펙을 더 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불만들이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어서요. 네. 네, 조금 더 그렇겠네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이 학점을 말하는 건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의 고민 끝에 나온 것이긴 한데 네.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삼성 관련 소식 또 하나 좀 짚어보죠.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죠. 이맹희 씨. 네. 이맹희 씨와 이제 이건희 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제 이 상속금에 관한 문제를 두고 이제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맹희 씨가 이건희 회장을 단 5분이라도 만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 형제간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맹희 씨가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삼성 에버랜드 등에 대해서 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맹희 씨가 쓴 편지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돼 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삼성가 장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냈다면서 그 배경을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맹희 씨는 화해의 손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환자처럼 연명하고 있다면서 이건희 회장을 단 5분만이라도 만나서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내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곧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형제들끼리 만나는 것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설을 앞두고 있는데 형제들끼리 만나는 것도 힘들다. 단 5분 또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환자인데 네네. 이게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 한일 관계 문제 짚어보죠. 여야 의원들이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를 국회로 초청해서 연설을 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하자 이런 취지로 이런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요, 지난 1995년 8월 15일 당시 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맞아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의 침략 전쟁 그리고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는요. 과거사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면서 양국 관계에 균열음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무라야마 전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역으로 아베 총리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라야마 전 총리가. 네네. 아베 총리가 바로 그것을 해야 될 텐데. 네. 네. 완전히 정반대예요,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죠. 근데 네. 지금 무라야마 전 총리가 연세가 지금 한 90 정도 됐기 때문에요. 이게 네. 좀 힘들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예, 그런 그래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여야 정치권 소식 더 하나 짚어보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당 재정비에 나섰고요. 안철수 의원 측은 새로운 인물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공천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재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을 보시면요. 오늘 주요 당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당 사무총장에 노웅래 의원이 임명됐고요.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최재천 의원 그리고 대표 비서실장에 김관영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요. 기존 정치권에서 알려지지 않은 전문가들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8명의 추진위원들은 문화나 예술계 그리고 의학계와 복지, 청년운동 분야에서 활동해온 그런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사실상 접기로 한 새누리당은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면서 야권을 재차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 정치권 선거 움직임, 선거 행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빨라지겠네요. 네네. 이번엔 대북 문제 좀 이야기 들어보죠. 정부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승인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통일부는 오늘 남북 나눔 그리고 결의 사랑 등 세계 민간 단체의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요. 황해북도 봉산과 황주 지역의 영유아들인데요. 이들에게는 영양빵 재료, 분유, 내복 등 4억 원이 넘는 물자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이었죠. 기자회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민간단체 대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좀 더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네. 계절에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 중요한 내용에서 하나 더 짚어야 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국영TV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는데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서는 책임성과 민주성, 대표성 등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국 증설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번 인터뷰는요. 오늘 인도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늘리는 거 반대하는데 타깃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죠. 그렇습니다. 일본과 인도 몇몇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겠다. 몇 년 전부터 네. 입장을 좀 밝혔었죠.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이제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주변에 적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렇죠. 네. 네. 일본, 대한민국이 좀 반대하면 좀 쉽지 않은데, 네, 이런 것도 좀 더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5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용하신다면 구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그 이후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공항 쪽으로도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강변북로의 경우는 한남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만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남산 1, 2, 3호 터널이 모두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동호로도 약수고가차도에서 동호대교 남단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이 밖에도 마포대로는 공도고거리에서 마포대교 북단까지 성산로 이대훈문에서 연세대 쪽으로 각각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 강남 안쪽의 반포대로가 강남터미널 고가차도부터 서울 성모병원 사이로 양방향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대국민 소통의 자리로 선택한 것은 교육계였습니다. 지난주였죠. 2014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 교례가 열렸습니다. 교육은 곧 우리의 미래라고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정작 교육계 내부를 보면은 역사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 이슈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계 간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새해 우리 교육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의 문용린 교육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이래 감사합니다. 네. 예.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으셨어요. 네. 네, 스스로 1년간 성적표 매기기 상당히 어렵지만 좀 어려운 질문 첫 번째부터 드려서 죄송한데 네. 몇 점 스스로 줄 수 있습니까? 뭐 높은 점수는 못 주겠고요. 네. 한 7, 80점은 되지 않을까. 7, 왜냐하면 80점이요? 뭐 네. 성과라기보다는 네. 하여튼 열심히 좀 뛰어다니면서 현장도 파악하려고 했고 네. 또 분명한 목표점 하나는 가지고 네. 노력을 했다. 뭐 네. 이렇게 보면 한 70점 뭐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70점이요. 네. 취임 당시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까? 취임 당시 생각보다는 높습니까? 아니면은 낮습니까? 글쎄 그때는 뭐 점수 생각할 여력도 없었고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학교 현장을 좀 다녀보자 해서 그때 세웠던 목표가 네. 일주일에 학교 2식은 꼭 다니면서 네. 현장을 좀 보고 좀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 한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씩 다녀서 네. 그래도 한 130개 학교를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셨네요. 네, 나름대로. 네. 그렇지만 네. 또 그것이 1300개 초중고로 따지면 네. 또 유치원까지 따지면 2200개고요. 예. 초중고 따지면 1300개인데 네. 10% 정도뿐이 못 네. 다닌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주 교육계 신년 교례에서 대통령이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행복교육. 네. 교육관님이 얘기하신 행복교육에 대한 성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글쎄요. 성과라기보다요. 네. 저는 나름대로 교육학자라서 네. 제가 공약이나 선거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찾겠다 이랬거든요. 네. 그 교육이 본질이 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왜곡된 것이 뭐냐면 공부 못하면 꿈도 희망도 없다. 이런 그 주제가 우리 교육을 이렇게 압도했잖아요. 그렇죠. 또 부모님도 보기에 야 공부 못하면 꿈도 없어. 공부 네. 못하면 너 뭐 아무것도 못해 이랬잖아요. 네. 저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희망과 꿈과 비전이 먼저다. 네. 희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 학생은 네.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네. 아무리 힘들어도 네. 할 거는 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교육의 본질이 뭐냐? 네. 꿈과 희망과 비전이 먼저다. 네.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으면 예. 아무리 공부가 어려워도 아이들은 공부를 할 것이다. 네.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머니들도 보세요. 네. 어머니들이 내 자식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들이 참아내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런 것처럼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다. 네. 꿈을 주는 거다. 네. 그래서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대로 예.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자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의 본질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예. 학생들마다 당연히 이제 꿈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영수 점수 몇 점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학교 폭력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였는데 네. 현재 예방 대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아주 충분할 수 없겠죠. 그런데 서울은 다행히도 예. 가장 굵직한 정책의 하나가 SPO라는 거였습니다. SPO요? 예, 학교 경찰관 제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2개 내지 3개 학교당 아주 전담 경찰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찰관은 다른 일은 보지 않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예. 그 학교 폭력, 학교의 치안 문제만을 네. 전담하고 있는 경찰관이 211명이 있습니다. 네.
SQ. 그것이 이제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하나였고요. 예. 그 위센터, 위클래스, 위스쿨 네. 이게 이제 아이들을 주로 그 상담해주는 그런 네. 전문 상담사들이 배치된 그런 네. 기관이거든요. 예. 또 여기서 또 많이 또 이렇게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사전에 많은 학교 폭력 의혹을 좀 좌절을 알겠습니다. 시켰고요. 이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폭력은 좀 더 지켜보면 또 확실히 근절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들었습니다요. 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서울의 학생 인권 조례 개정안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또 네. 뭐 개인의 두발 복장을 이게 규제하는 것이 현 시대에 맞냐? 이건 좀 네.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교육관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저는 저 학교 내에서의 어떤 인권 문제는요. 네.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주종이거든요. 네. 선생님이 학생들의 인권을 뭐 이렇게 억압하거나 이런 얘기는 가끔가다 있는 예죠. 그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의 인권은 선생님들이 보호해줘야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머니에 예컨대 담뱃값이 있다든지 또 주머니에 어떤 그런 흉기가 있다든지 네. 또 바람직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당연히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소지품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네.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이나 이런 일들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그런 위해 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누가 그거를 바로잡아 줍니까?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자식을 그렇게 그렇습니다. 통제할 수 그게 있는 교육이죠. 게 필요한 것이 예. 교육이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학생 인권 조례도 네. 그런 부분을 좀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네. 겁니다. 예. 이번에는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갈등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요. 네. 네, 민주당 쪽에서는 혁신학교를 좀 지원하는 편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교육감 쪽에서 보실 때 이거 어떻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갈등. 예산이요. 네. 이번에 우리가 그 시의회에서 예산을 좀 삭감하고 증액을 하셨는데 네. 약 그게 한 470억 정도가 됩니다. 470억 원. 예, 네. 그걸 증액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수용할 만큼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범위만큼 삭감하고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희들이 1년 예산을 학교 교육 서울시 교육을 못 끌어갑니다. 네. 해서 저희들이 부동의를 했습니다. 부동의. 그래서 네, 부동의라고 하는 건 증액하고 삭감한 부분, 특히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력이 없습니다. 네. 해서 이제 부동의를 해서 1월 20 아마 요때까지는 저희가 부동 재의 요청을 합니다. 시의회에 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하고요. 반대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반대를 네, 한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혁신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혁신학교 예산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사실은요. 그래요? 네. 뭐 총체적인 어떤 그 재정 그 결손이 왔기 때문에요. 네. 저 교육부로부터 오는 재정 그 교부금도 네. 지금 거기서 한 뭐 1,000억 이상이 지금 들어오게 되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법정 교부금으로 와야 될 돈도 지금 거기에 뭐 500~600억이 지금 결손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그 교육 재정은 네. 아주 종전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요. 네. 네. 근데 예산이 빠듯하고 종전과 상황이 다른데 다른 네. 지방의 이제 그 자치단체 이쪽 교육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또 이런 지적도 있어. 왜 유독 서울시 쪽만 예산 부족으로 혁신학교 예산 삭감이 이슈가 되고 있냐? 예산을 네. 집행하는데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죠. 네. 네. 왜 서울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네. 전국에 있는 모든 혁신학교가 한 학교당 한 6천만 원 정도 평균 지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작년에 1억 4천을 지원했어요. 네. 그래서 과도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사정과 아울러 네. 이번에 평균 6천만 원은 우리가
보장한다 네. 해서 본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하고 똑같이 1억 4천 정도를 달라 하면 네. 저희들로서는 아니 다른 학교 모든 예산이 지금 절반 이상 깎이는데 네. 혁신학교만 유독 작년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네. 이번에는 역사 교과서 문제 좀 여쭤보죠. 네.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이어서요. 네. 여권에서 네. 이제 국정 교과서 지정 문제 또 편수 체제 강화 이런 네.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네. 교육감님 입장에서 볼 때 역사 교과서 논란 또 여권이 밝힌 이러한 방침 이게 네. 타당합니까? 이 방향이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과 달리 국가가 교과서 하나를 정해서 이걸 다 써라는 게 국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검정으로 바꿔서 7개 내지 8개 네. 교과서를 복수로 정해놓고 고르는 거죠. 네. 예, 학교에서 골라서 써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가 어떤 내용과는 상관없이 교육부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검정을 통과시켜서 8개가 지금 학교에 내려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적어도 학교는 시장에 진입한 8개 교과서 중에서는 네. 자유롭게 그죠? 외압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아주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죠? 학교에서 그 8가지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든 그거는 학교의 자율로 남겨둬야 되는데 네. 교문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뭐 하는 거 이것은 그런 검정 취지를 어긋나는 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검정이 아니겠죠. 검정 자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 밖에서 그러죠. 치유하는 부분을 바로 외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다른 쪽에서는 또 학부모 동문회 등이 그렇죠. 중심이 돼서 반대하는 자율적인 의사 표현이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요. 아니 의사 표현이라고 하면 8가지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는 거기에 외압이 없도록 막아주는 것이 옳은 거죠. 어느 교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느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나는 그건 안 된다. 하여튼 8개 중에서는 압력받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 라고 얘기해야 그것이 옳지 어느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게 참 문제다. 이게 저 시장에 진입한 8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8가지 중에서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죠. 학교에 자율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어느 교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학부모 네. 쪽에서 의견이 자,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 그 자체가 외압이다 이렇게 등식을 볼 수 있나요? 이꼴로. 그렇죠. 그러니까 8개가 있으면요. 네. 8개 중에서 네.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하면 그 역사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3개를 고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느 거를 고르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외압이겠죠.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감이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임기가 오늘 6월이면 끝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한 번 더 출마하실 건지 또 여권에서 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교육감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명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자, 이 교육감 선거 임명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우리가 임명제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임명제를 상당히 오랜 동안 임명제를 하면서 그 교육의 중립이 임명제를 통해서 많이 훼손됐다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오다 직선제로 왔거든요. 네, 네. 교육의 중립을 보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직선제입니다. 직선제. 네. 예. 아니고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로 하면 그는 네. 정치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명받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예. 러닝메이트도. 네. 러닝메이트 과정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같이 하자. 그런 점에서 어떤 정치가에 의해서 러닝메이트가 네. 됐건 임명제가 됐든 교육감은 중립일 수가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선제는 유지하면서 네.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예컨대 2가지죠. 네. 로또식으로 된다. 기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네. 1번은 여당, 2번은 야당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을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예. 결정되는 이 로또 선거 방식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다음에 시간을 이제 예정된 시간이 많이 초과했는데 끝으로 하나만 예. 잠깐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책도 내셨죠. 동화책. 문영린이 들려주는 행복동화. 학부모와 네.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이제 들었는데. 네.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자유학기제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만 매몰이 돼서 자기의 진로나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을 너무 게을리한다, 못한다, 공부에 매달려서. 그래서 24개 학기 중에 한 학기 정도라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네. 그게 자유학기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저도 서울시에서는 그게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니 네.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진로를 생각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네. 하게 하자 하는 쪽에서 저는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네. 설정을 하셨고 네. 많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문영린 교육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그는 거리의 시인이었다. 어디에도 나는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죄악이었다. 우리들 오직 그것만이 주문의 권력이 되었다. 캄캄할수록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시인 고은의 미래. 오늘 저녁 7시 10분 뉴스 정면 승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 필요한가요?인데요. 6538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스입니다. 2월금의 이자가 수백억 원이라고 하던데 그 돈은 우리 정부에 반납해야지요. 라고 주셨고요. 2788님은요. 노입니다. 공개적인 감사보다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알아서 척척척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은 과연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고되었던 3라운드에서는 정면승부가 마련한 겨울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가 진행되는데요. 고은 선생님의 이 신앙송과 함께 또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뜻깊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죠.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내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으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그저 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2라운드 정면 인터뷰는요. 감사원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에 착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제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 팀장 직접 연결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죠? Yes or No,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감사 필요한가요? 바로 이 두 번째 인터뷰와 관련된 건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11번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에 대해서 감사원이 예비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감사원은 아직 예비조사 단계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1991년 첫 그러니까 방위비를 분담하는 협정을 체결한 지 23년 만에 이런 예비조사에 착수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인데요. 바로 이 단체의 유영재 미군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바로 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 뉴스 정면승부는요.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측 의견과 함께 정부, 외교부의 의견을 함께 듣고자 했습니다만요. 외교부 측에서 오늘 인터뷰에 응하기 힘들다는 이런 입장을 전해와서 부득이하게 시민단체 측과 인터뷰만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외교부 측의 입장은 향후 기회가 닿는 대로 따로 마련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재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미군 팀장 연결해 봅니다. 유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제가 쭉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금. 네. 왜 청구하셨습니까? 핵심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 이사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이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인데요. 이 미 이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네. 2004년도에 한미 간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 이사단 이전 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이죠. 그 외에 이제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방위 분담금이 뭐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또 제멋대로 운영됐다 뭐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까? 네. 왜요? 이제 불법 전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2002년부터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을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래서 정부가 인정한 것만 하더라도 네. 1조 1,100억 원 이상을 쌓아놓았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돈으로 돈놀이를 해서 이자 소득을 얻었고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이자 소득을 우리 그 정부에 준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로 송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남의 나라 돈을 10수년간 쌓아놓고 그것을 돈놀이해서 그 이자 소득을 본국 정부로 보내는 나라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납득하란 말인가?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이 부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돈을 쌓아놓고 또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미국으로 송금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준 돈을 쓰지 않고. 네.
예,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도 없는데 또 미군 측의 해명도 없고요. 현재까지는요. 제가 알기에. 근데 이런 걸 확인이 가능했는지요? 진짜 사실을 근거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정부에 이제 계속 요구를 했고 국회 이제 공청회도 참여해서 이걸 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법원에다가 국가를 상대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그 관련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2006년도와 2007년도에만 이 이자 발생이 566억 원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이제 2002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추산해 보면 최소한 3천억 이상의 이자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자 소득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지방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탈세 신고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기를 비과세 통지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비과세 통지요?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곧 이자 소득이 있었는데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도 이자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주장 그것을 바탕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신 건가요? 그렇죠. 감사원은 예비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곧 감사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절차를 이제 밟고 있고요. 그 내부 조사를 이제 끝냈고 다음 주에 국방부, 외교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해서 방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용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감사를 본 감사를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지 혹시 감사원 쪽은 만나보셨습니까? 예, 만나봤고요. 아,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실 이제 한미 관계 문제이고 미국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국익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했고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최근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는 확실히 더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왜 동의하지 않냐면 정부도 스스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미 이사단 이전 비용으로의 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도 개선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포기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지연말단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미 이사단 이전 비용 전용을 정당화해주고 합리화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점에서 정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유영재 미군 문제팀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했는데요. 저희 뉴스정면수부가 당초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측, 바로 조금 전에 인터뷰한 측과 함께 외교부의 의견을 함께 듣고자 했는데요. 외교부 측에서 오늘 인터뷰에 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와서 부득이하게 시민단체 측과의 인터뷰만을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외교부 측의 입장은 향후 기회가 닿는 대로 따로 마련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베스트샵.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스트숍 홈페이지 참조.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베스트숍. 그는 거리의 시인이었다. 어디에도 나는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죄악이었다. 우리들 오직 그것만이 주문의 권력이 되었다. 캄캄할수록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시인 고은의 미래. 오늘 저녁 7시 10분 뉴스 정면 승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고은 선생님 잠시 뒤에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